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죠. GDP 성장률이 조금 낮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은 조금 높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 소비에 대한 그 물가는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서, 침체기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포감이 생겼다. 뭐,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줬고,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하이브 때문에 요즘에 시끄럽죠. 엔터주들 되게 이제 조금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찬바람 끼얹었다, 짜증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본의 아니게 공공의 적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하이브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엔터주들 이게 정말 하이브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증권가에서 반도체, 저 PBR, 즉 저 PBR은 이제 밸류업이죠. 자, 요것들에 대한 그 후속타로 이 업종을 주목해라. 자, 이걸 주목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기가 막힌, 조금 뭐랄까, 어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반도체 밸류업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좀 투자하기 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바로 이쪽 섹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좀 주목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 금요일이고요. 미국장이 내리기는 했는데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장 시작 때 아주 그냥 거의 폭락의 수준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올라왔죠.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0.98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마이너스 0.64예요. 그래서 이게 장 초반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그러면서 슬슬 올라오면서 위로 쫙 올라붙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향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이런 부분들은요, 이 적자 기업들 우리가 분석할 때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되게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마이너스 100억 적자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0억 적자야.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빴다가 좋아지면서 끝나게 되면 그것은 분위기가 그 다음 날로 넘어가면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괜찮다 생각이 좀 들어요. 또는 악재가 먼저 터지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재료들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자, 정말 그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내용 보시면은요.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이거 GDP죠. 네, 이 GDP 증가율의 속보치가 1.6%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가 3.9%였는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치 2.5% 정도 나오는 이 수준도 크게 밑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정부 지출 증가세 둔화가 GDP 성장률을 떨어뜨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소비 지출이 좀 1분기에 2.5% 증가해서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 즉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웅크렸다는 얘기죠. 많이 쓰고 뭐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뭐 그러니까 부담돼서 못 썼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적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GDP 성장률은요. 점점 줄어들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 높으면 안 돼요. 선진국이 높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사실 이게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걱정이라고 떠들어도 되니까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지난 분기에 3.9% 증가했는데 이번 1분기의 증가는 1.9%, 1.6%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만큼 또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나쁘다고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성장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만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PCE,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연준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PCE. 네. 퍼스널인가요? 네, 프라이스. 네, 맞나? 네, 아무튼, 네, 개인 소비 지출.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는 알아서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1분기에 3.7% 상승했다. 예상치가 3.4%였는데, 3.7% 상승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출을 많이 했는데, 그럼 물건값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네, 물건값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주택,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은 5.1% 올랐다라고 해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 2배에 달했다.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물가 증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이 지표 가지고 내세우면서 이거 봐, 아직 인플레이션 아직도 높잖아.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딱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졌어요. 경기가 침체된 것 같은 느낌. 성장성이 둔화됐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크게 올랐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야, 아주 그지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은 있나요? 네, 없을 거라고 보십니다. 네, 이게 예전에 그 2차 대전 이전 시점, 너무 옛날이긴 하다, 그죠? 그때 시점에서는요, 뭐 전쟁에서 패망한 국가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뭐 그때 독일 이런 나라들 뭐 그 돈 한 자루씩 갖고 가도 빵을 못 사 먹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게 역사적으로 이제 있고 또 경제학에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현상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게 그 디플레이션 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뭐 플레이션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끔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예전에 미국이 그 뭐였죠? 그때 경제 대공황 2차 대공황이었나요? 그때 이후에 이제 케인즈 학파의 있던 이야기, 그 중앙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진행해라, 뭐 이런 네, 경제를 그때가 그 뉴딜 정책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중앙 정부라면 이제 그 은행의 역할이죠. 이제 중앙은행이죠. 이제 한국은행, 이제 연준 뭐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네, 딱 잡아놓고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높아지면 어떻게 돈을 푼다든지 등등등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 같이 망가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손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다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옐런 의장이 말합니다. 이거는 속보치고요. 수정치는 크게 개선될 겁니다. 네. 크게 개선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수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좀 더 정상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속보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수정치가 높게 나와버리게 되면 증시에 또 바로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지표상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조금 믿업지가 않은 게 이상하게 주가 조정하고 맞물려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네, 근데 이건 수치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속여먹기는 어렵겠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해도 공포스럽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좀 내렸을 것 같은데 그다지 네, 걱정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미국 고용 역시도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좋다라는 것은 이제 성장성이 둔화된다는 것과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 좋으니까 금리 인하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경기가 그렇게 나빠질까요?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빅테크의 실적은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죠.
네, 이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2분기 실적 전망이 안 좋다 그래서 장중에 폭락을 했어요. 10% 정도 빠졌습니다. 15% 넘게 빠졌다가 10%대로 좀 줄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걔네가 왜 그렇게 되느냐?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요. 뭐 좀 약간 억울한 듯이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가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그 모회사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시장을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배당이나 뭐 이런 것도 막 퍼주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시간에서 막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요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알파벳이 사상 처음으로 주당 20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아이고, 땡큐,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알파벳은 없지만요. 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자, 메타는, 네, 10%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알파벳이든 또는 메타든 이런 쪽에서 보면은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것과 관련된 부분 또 클라우드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구간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실적도 증가한 데다가 증가한 만큼 지금 향후 미래가치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글쎄 이게 왜 나쁜 소식일까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자, 메타만 약간 네, 애매한 것 같아 보이긴 한데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 실적 좋아서요.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 대부분 장 마감 이후에 실적 공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는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먼저 반영이 되겠죠. 국내 증시 오늘은 네,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바닥권의 흐름은 한번 뺏었다가 다시 줬다가 막 예,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가려던 길 그냥 그대로 꾸준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길 가다가 중간에 빵집 나오면 빵집 들어 뭐 빵 사 먹고 떡집 나오면 떡집 들어 떡 사 먹고 저쪽 가는 과자 나오고 커피집 나오고 그거 다 사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직접 가던 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유혹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 오늘은 조금 괜찮은 쪽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얘기 넘어갑니다. 기지개를 켜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이브 잡음 냈어. 네, 엔터주 눈물 흘리고 있다. 야, 이 제목은 진짜 하긴 뭐 그 엔터주들이 요즘에 좀 시끄러워요. 아, 이제 좀 올라가 볼까? 이제 K-팝 좋아지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 했을 것 같은데 하이브가 완전히 그냥 진짜 찬물 끼얹은 격이긴 하죠. 하이브가 이제 변동성 보이면서 뭐 그 관련 종목들 또는 이거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도 막 네, 나쁜 이야기들 전해지기도 하고요. 넷마블도 지금 괜히 잘 가다가 한 대 싸대기 얻어맞았잖아요. 왜냐면 넷마블이 하이브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아, 도대체 너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내부 갈등이잖아요. 일단 내부 갈등. 하이브 안에 있는 그 내부 갈등.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경영권 분쟁.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경영권 분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이 민 대표 말도 다 믿지는 않지만은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 하이브가 자신을 배신했다. 하이브가 배신했다.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예,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은 없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뉴진스라는 이 그룹이 잘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뭔가 이제 왜냐면 여기서 키운 거니까, 네, 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간섭하거나 따라하거나 이런 것들 마음에 안 들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도전이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음이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BTS가 돌아오면은 하이브가 좀 관심이 그렇게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네. 하여튼간에 뭐가 진실인지는 별로 궁금하진 않습니다만 네, 시끄럽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보통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면 적대적 M&A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경영권 찬탈을 계획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 그죠? 자회사가 모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준비했다. 이게 뭘로요? 네, 이 뭐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컨소시엄을 모집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는데 참. 자, 아무튼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연예 기획사들의 인적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결속이 좀 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스타들의 사건, 사고 소식, 기획사, 아티스트 간의 재계약 불발, 뭐 이런 쪽으로만 이제 그동안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획사를 풀어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안쪽에서 치열하게 좀 이야기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 이러다 니들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지금 힘내가지고 다들 똘똘 뭉쳐서 가도 부족할 판에 니들 왜 이러냐. 이게 돈이 되니까 그런 거죠. 네. 돈이 되니까 내가 이쪽을 더 많이 이렇게 했어. 내 지분이 더 많아.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참, 그 어린애들이잖아요. 뉴진스. 어린애들인데, 걔네들은 뭔 죄가 있겠어,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어른들의 이게 욕심,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뭐, 아무튼,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엔터 관련한 정보권들의 움직임이 썩 좋지 않았다라는 거가 됩니다. 스타들의 사건, 사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제가, 네, 소속사가 없는 거예요. 나 개인 사업자잖아. 그래서 난 소속사가 없어. 난 스타 플레이어. 네. 자, 어쨌든, 엔터주들은 아직 시기적인 부분이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지만은요, 아직은 투자할 만한 위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음이 계속 나오거나 이런 것들 다 지나갈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수익 중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최근에 사서 수익 나셨나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요즘에 투자할 게 많은데 엔터주에 투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가시거리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손실이 많이 나 있는 분들은 에휴 또 까불고 있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최근에 사가지고 이제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네, 뭐 주가 하락이 일시적으로 악재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뭐 분해시키거나 그런 식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요. 넉넉하게 여유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코스피의 어지러운 순환매, 반도체, 저 PBR, 다음 타자는 누구인가? 이 제목 진짜 자극적이면서도,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서 제가 읽어봤잖아요. 그러다가 빵 터져버렸네. 여러분들 빵 터질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수 포인트가 일단은, 네, 이번 달 들어서만 4%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코스피가요. 그래서, 18거래일 중에서 10일 정도가 하락했고요. 8거래일은 상승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4%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락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연준 눈치를 보고 있고 금리가 어쩌니 저쩌니 가지고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많이 올라간 주식은 떨어지고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전면전 위험이 있었는데 요거 이제 조금 네 줄었죠. 네 이제는 라파 지역을 공격하면서 이제 유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0.9%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쪽 중동 지역은 일단 봉합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전체적인 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누구냐? 저 PBR, 금융,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상승도 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네 4월 달에 좀 나타났었다라고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여기다 뭐 2차 전지도 많이 올랐었네요.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이제 1분기 네 테슬라의 실적 발표 영향이 주요했다. 테슬라 실적 안 좋았지만 저가형 모델을 쓰겠다. 근데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가형 모델은 이쪽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짜잔 해가지고 사는 거지만 이거 중국 쪽이잖아요. 중국 쪽 주식이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뭐 BYD나 CATL이 올라가야지. 이런 애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 실적 발표가 더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찾고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도 떨어지고 금융권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자동차가 올라가고 저 PBR이 되고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순환매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저 PBR 요 밸류업 이쪽 관련한 다음 이 관련주들 다음에 누가 올라갈 것인지 주목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플랫폼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무엇이냐?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주. 네, 인공지능 관련주. 그렇더라. 이거 얘기죠. 네, AI 관련주를, 아니, 반도체하고 AI하고 뭐가 다른데, 그냥, 그것도 좀 뭐,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데 실적 발표가, 이때는 앞두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지만은, 이제 지금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기대감을, 네, 많이 가져도 되겠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났으니까. 자, 얘네들 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타나면서 기대감이 된 거고, 여기다 AI 투자를 직접적으로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 섹터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반도체예요. 그게 반도체라고. 반도체, 밸류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이 반도체 다음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밸류업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재밌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 올라갈 때 밸류업 쉬다가, 밸류업 올라갈 때 반도체 쉬다가,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속 게임 맞춰주다가 주가 오늘 맞았다 싶으면 또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AI 쪽은 당분간 실적은 더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뺑뺑이 계속 돕니다. 대신에 이 뺑뺑이가 도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큰 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쉬었다가 가고 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간 건 떨어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꾸준하게 현재 위치를 유지하면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S의 공포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말만 항상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뭐 D의 공포니 뭐, 근데 또라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D의 공포는 또라이라고 부르잖아요. 디플레이션. 네. 디플레이션은 사실 막기가 어려워요. 경기도 침체되면서 이제 막 그 물건값도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아무도 안 해. 만들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그런 진짜 지랄 같은 거거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 지금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 때문에 엔터주들이 이상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주긴 줄 거예요. 네, 영향을 주긴 줄 텐데, 아직은 엔터주에 투자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진 않죠? 네, 별로 관심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엔터주의 어떤 움직임들을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잡음이 막 일어나니까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싹, 이제 이 악성 물량들을 털어버리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긴 하는데, 글쎄요, 아직은 좀 더 네,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반도체 그리고 밸류업 그 다음은 무엇이냐? AI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너무 재밌어서 얘기해드린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알파벳이나 아마존 뭐 이런 또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네, 실적들이 다 좋았었고 또 AI 쪽에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 얘기가 나와서 아마도 이쪽 부분에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책 한 국제 읽고 마무리합니다. 스타코믹스 꺼내서 215페이지. 네, 빨리 펼치세요. 네.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쌓아 올리게 되면 튼튼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쉬웠다면 모두가 부자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천천히 계좌의 수익을 쌓아 올리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요즘에 좀 급하신 것 같더라. 네, 반성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신 것 같아. 손실. 누구는 수익으로 넘어갔어요. 뭐 어째요? 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수익은 아니었어요. 차근차근 쌓아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벌써 집이 만들어졌어? 아니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집을 한 장 한 장, 네, 벽돌 한 장량 쌓아 올려서 집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떨어졌을 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한 방에 얻어내려고 하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도둑놈 심보라고 해요. 도둑놈 심보. 네. 그렇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 잘 안 돼요. 꼬인단 말이에요. 나만 빼놓고 가는 거 아니야? 포모 현상이요. 네, 오늘 전문 용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런 거 나오면, 네, 어떻게 나만 빼놓고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가셔도 다 따라잡아요. 왜냐면, 먼저 가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뚝심 있게, 이 주식 투자는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하게 달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현명한 투자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먹고 오늘을 즐겨주자고요. 신나는 불금이잖아요. 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